잠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하지만 이 친구가 피할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연애 초에라든지 신혼 초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왜냐면 신혼을 재밌게 즐겁게 괜찮게 지냈어요. 만족했고.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꽝이야. 네, 맞아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이렇게 벗었다. 관상을 봐야지. 됐어요. 어디서 왔어요? 참, 이 부부가 점을 많이 봤어요? 어디 가서? 아니요, 많이 보진 않았어요. 참 애매모호한 부부네요, 이 부부가. 왜요? 이 세 식구가, 지금 세 식구잖아요. 남편, 나, 아이. 네. 이 세 식구가, 다 겉돌아요. 식구가 합의가 들어야 되잖아. 그지? 남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남편하고 나의 관계잖아. 남편하고 나의 관계도 너 따로 나 따로고, 그 다음에 아이들 관계를 했을 때 아이도 나 따로예요. 자, 그러면 다 세 식구가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이게 한 가족의, 성주 밑에 살고 가족 등본을 띄면은 세 식구가 부부관계 뭐 부자관계 이렇게 나오지만 이 관계가 다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지금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살고는 있어, 지금 셋이? 네, 같이 살고는 있어요.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요.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지, 이거. 그렇죠. 그죠? 네. 둘이 연애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어?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사이 되게 좋았어요. 연애할 때는 봐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연애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친구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제가 주도. 그렇죠? 자, 사주를 봐서도 본인이 주도권을 자꾸 흔들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어쨌든 간에 나를 공주마마 떠받듯이 대왕마마 떠받듯이 떠받아 줄 것이고 줬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 먹고 싶은 거 빼놓고 여자친구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갔을 것이고, 여행이든 뭐든 간에 다 그렇게 10마디면 7, 8마디는 다 본인 위주로 들어주고 갔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 관계라도 남자 여자 관계, 그리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나더라도 꼭 여자한테, 물론 여자애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론 이쁘고 연애 친구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부가 주종 관계가 필요해요. 주종 관계가, 왜냐면 이게 주종 관계가 내가 남편한테 져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나한테 져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주종 관계가 돼야 되는데, 둘이, 왜냐면 50대 부부라는 것이 인격체로서 남과 여야 만나서 서로가 50대 50으로 배려로 가면 좋겠지만, 누구 하나가 사주가 너무 세거나 약하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내가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그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뭔가가 내가 손 안 가게끔 남자 역할을 해주고 남편 역할, 가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주팔자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왜냐면 이 친구가 나를 좋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동생이고 5살 차이는 여동생 뻘은 되지만 여자라고 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엄마같이 따뜻한, 누나같이 포근한 어떤 그런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위주로.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도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알아서 탁탁탁탁탁탁 그 지지지지 오늘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모면하거나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체계적으로 뭐든지, 왜냐면 짚고 넘어가고 계획적으로 성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걸 믿거려니 하고 또 믿는 대로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사주 기운으로 보면 내가 너는 세요. 내가 세다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닭띠기도 하고 나는 범띠 있잖아요. 나는 범띠이고, 그러니까 둘 다 닭띠하고 범띠는 원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이 친구는 9월생일이고 나는 4월생일이에요. 거기도 또 안 맞아버려요. 그런데 봐봐,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가 5살짜리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부부가 아무리 궁합이 나쁘니 어쩌니 그래도 아이가 또 합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사주팔자를 보면 엄마가 둘이거나 아빠가 둘인 사주팔자예요. 그게 무슨 이 아이의 사주가 한 부모가 밑에서 자란 사주팔자가 못 되고 엄마가 이혼하면 새아빠가 생기든지 뭐 아빠가 일찍 죽든지 엄마가 일찍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부모 삼부모를 거느는 사주팔자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아이를 갖고 이러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되게 많은 아이예요. 이 친구가. 더군다나 또 남편이 우리 같은 가물이 많아. 이 남편은 머리 깎고 선생님께서 부처님 연부를 해야 해요.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팔자예요. 이 친구가 아마 이 친구의 사주를 봤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가 안 계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안 네, 계시죠? 안 계세요. 본인 시아버지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거예요. 그죠?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왜냐면 엄마의 강압적으로 엄마가 되게 대가 셀 거예요. 시어머니가. 네. 그죠? 성격도 세시고 네. 되게 세시죠. 그런 강압적으로 왜냐면 이 친구가 누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왜냐면 이 친구가 워낙에 소심해요. 네. 그리고 또 예민해요. 네. 원래가 나는 남자가 됐어야 되고 이 친구는 여자가 됐어야 해요. 그만큼 나하고 성질이 틀리고 성격이 틀려요. 또 하나 궁합이 거꾸로 가도 옳게 가든 뭐 뒤지고 볶고 뭐 바람이 나고 뭐 두둑게 깨 부시고 그래도 왜냐면 이혼 안 하고 그냥 애 키우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이 부부가 결단적으로 봤을 때는 극과 극을 치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90% 이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격을 떠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 예민한 데다가 지금 왜냐면 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가 몸이 아파요. 또 한 가지 집에 들어오면 숨이 탁 막혀요. 그리고 나는 겉돌아요. 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이가 지금 5살이가 얼마나 이쁠 때고 저기 할 때야. 그런데 바깥에서만 그렇지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또 그것이 또 싫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겉돌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합지에 이게 물과 불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는 성질적으로 되게 세요. 강해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잠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하지만 이 친구가 피할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연애 초에라든지 신혼 초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왜냐면 신혼을 재밌게 즐겁게 괜찮게 지냈어요. 만족했고.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꽝이야. 네, 맞아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몸 아프다든지 아니면 몸이 말 안 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얘 아빠가 딴 데 여자가 있어서 딴 데 바람이 났거나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한번 다친 적이 있다 그래요. 저한테요. 마음을 다친 적이 한 번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이제 이게,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방들이 차일차일 이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고, 두 달이 세 달이 돼버리니까 이게 왜냐면 점점 남처럼 그냥 식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돼버린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둘이 궁합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봤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궁합이에요. 왜냐면 나도 이 친구를 만나서 불행해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이 친구도 왜냐면 행복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은 말을 들었어야 되고 어디 가서 좀 물어봤어야 되고 정들기 전에 봤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내가 남편이 뭐 바람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나한테 손찌검을 한다든지 술 먹고 개또라이 짓을 한다든지 돈을 펑펑펑 쓴다든지 절대 안 그래.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집하고 회사밖에 모르고 돈 벌어오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친구들 만나서 헛되버려 술 거등이고 술 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근데 남들이 보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헛뜨개비가 생활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데 내가 트집 잡을 게 없어. 오로지 트집 잡을 건 뭐냐? 그거야. 나하고 너하고 남남같이 사는 거. 또 아이한테 정 없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뭐냐. 이 친구가 나는 5장 6보가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은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면 자식으로도 안 채워주고 남편으로 아내가 있어도 안 채워주고 명예 돈이 있어도 안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신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아빠의 역할도 버겁고 남편의 역할도 버겁고 아들의 역할도 버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속에다가 털어놓고 나 사실 이마저마 했어. 당신 나 이마저마 했는데 당신 오해하지 마. 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내가 이런 게 좀 고민스러워. 당신이 봤을 때는 그게 고민거리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어라고 차라리 보따리를 풀어 헤치면 좋겠는데 안 헤쳐.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담아놔. 그래서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자꾸 왜냐면 우떡지 왜 말하느냐 무슨 일이냐 뭐 어쩌는지 다 굳히게 될 것이고 밥상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두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집에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 여행 가자 아니면 애 빼놓고 우리 여행 가자 아니면 데이트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왜냐면 내가 평상시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을 한번 대해보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대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리고 뭐든지 이 사람을 갖다 이 사람 편이 돼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사람이 닫혔던 문을 좀 열리게끔 만들어줘요.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애 아빠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친구의 아픔, 쓰린 상처 이런 거를 내가 발라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게 그게 부부잖아. 근데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 스스로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친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신병 같기도 하고 우울증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걱정하지 마. 당신 항상 내 편이야. 내가 당신 편이 되고 있고 아이도 있잖아. 우리 노력해보자. 아니면 뭐 기분 좋아.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친구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면서 어쩌면 이렇게 도둑도둑 한번 해줘 봐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씩 열려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도 사람이야.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서는 내가 오늘 와이프도 좀 이렇게 해줘야 애들도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들어오는 순간에 딱 그 생각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내 기운이 너무 세고 이 아이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꾸 왜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발걸음을 뒷걸음지게 하게 만들고 겉돌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을 열게를 해주면 무슨 무속적인 행위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무속적인 행위는 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의뢰를 하든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왜냐면 그것이 2번, 3번 노크를 하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뭐냐면 아무리 궁합이 좋네 안 좋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명분거리가 없는데 헤어지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성격은 성격이라 하지만 이게 부부가 사는 이유가 뭐겠어. 남남처럼 사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그것도 본인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성적인 거에 때도 뭐냐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것도 차라리 털어놓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고 속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 한마디로 좀 조심스럽게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왜냐면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약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렇게 좀 가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절대 물과 불처럼 절대 섞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는 될 수 있으면 강하게 키우세요. 이런 아이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독립심 있게 자립심 있게 그렇게 키워야 해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제가 이제 따로 그거는 얘기를 해드리니까 나중에 의뢰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